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건축물 1층에 주차장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좀 놓치기 쉬운 법령이라서 오늘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법령의 취지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법령의 취지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37명의 부상과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순식간에 8층 건물을 뒤덮게 됐고 1층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고 미관상의 이유로 이제 유리문이나 일반문을 사용해서 화재를 키운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라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법령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순서가 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공사 중에 불붙은 스티로폼이 차량에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2층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서 스티로폼 단열재가 사용된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을 타고 건물 상부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건물 벽하고 마감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고 이 단열재가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 단열재를 타고 위쪽으로 사방으로 전이가 되는 화재가 그런 상황이 됐고 중앙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불길 역할을 해서 유독가스와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굴뚝 효과가 생긴 거죠. 여기서 오후 4시에 소방대가 도착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파괴해서 진입했다. 그리고 구조되신 분들도 있고 뛰어내려서 구조되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이 사건을 그때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1항 4호를 보시면 되는데 46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1, 2, 3, 4가 있고요.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46조 1항이죠. 46조 1항, 49조 2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경우 주차장은 다른 건물과 이제 구분해야 된다. 다른 부분 구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방화 구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적용 예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예시 그림을 새로 하나 그려서 넣어놨는데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이런 경우에는 또는 근생 상가 중에서 주차가 조금 나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땅이 좁아서 그러면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근생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있고 코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입출입이 가능하겠죠. 제가 당시에 설계할 때 제가 설계했던 그 건물을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제가 올린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자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화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문을 두 개를 설치를 했고 한쪽에다가는 시멘트 블록을 쌓아놨습니다. 시멘트 블록을 100T짜리를 해서 내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감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시멘트 블록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문도 한쪽 편에서 시트지를 바르면 불투명 시트지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되면은 시멘트 블록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시멘트 블록은 노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두 가지를 설치했냐 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당시에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동문은 달기는 달아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편의상 수동으로 이제 열고 닫는 게 되게 불편했기 때문에 자동문을 달아야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개방감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그 방화문만 하나를 닫는다 그러면은 개방감도 되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문을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동문만 달면 방화의 기능을 갖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동문도 사실은 방화의 기능이 있는 문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동문이 있고 방화의 기능을 갖춘 자동문이 있습니다. 방화 구조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자동문인데 방화의 기능을 갖춘 문이 있고, 자동문인데 단열 기능이 갖춘 문이 있어요. 우선은 1번 자동문에 이제 방화의 기능을 갖춘 그 자동문을 하나를 설치한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외단열 건물이다 보니까 내단열에는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외단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단열이 깨지게 돼 있어요. 방화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단열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단열이 깨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렇다면 자동문인데 단열의 그 기능을 갖춘 자동문을 설치하게 된다면 단열은 안 깨지게 되겠지만 방화 구획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화의 기능과 단열의 기능을 갖춘 자동문을 좀 수소문에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제품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맘때 제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한 두세 개 정도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이걸 적용하려고 이제 모든 건물에 방화나 단열 기능을 갖춘 자동문을 설치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단열 기능을 갖춘 자동문을 설치를 하고, 외부에 방화 구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화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문은 항상 열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에 이제 감지기를 통해서 닫힐 수 있는 구조로, 화재 시에는 닫히고 평상시에는 열려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허가는 그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허가는 득하게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방화라든지 단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를 제가 서울에서 두세 군데 정도, 서울에 두 군데였고, 경기도 쪽에 한 군데 정도 이제 필로티 구조로 설계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제 설치를 했더니, 동일하게 이제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했더니 주무관님들이 여기 왜 문을 두 개나 설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이게 그 실제로 요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꼭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방화 구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고, 검토를 하시는 분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만약에 외단열이 아닌 내단열이면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방화의 성능을 갖춘 자동문만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은 그 필로티 주차장의 방화 구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조금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컨텐츠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